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북개미입니다. 오늘 대한전선 어제 이어서 방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001440이 되겠습니다. 오늘 대한전선 보시면은 강하게 반등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케이블 관련해서 1000억 원 수주 때문에 장이 오늘 또 좋지는 않았어요. 사실 장이 안 좋은 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전선이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올라갔다 꺾인 거는 외국인이 크게 들어오거나 기관계가 크게 들어오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리고 장대 양봉이 나오면 웬만하면 외국인하고 기관계가 플러스겠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연기금은 또 들어왔네요. 그리고 사모펀드는 오늘 매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금융투자가 최근 들어서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이 또 매집을 크게 했습니다. 오늘 개인 물량들이 좀 많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마 이제 대한전선 55R 이게 아마 있으실 거예요. 신주인수권 내일부터 드디어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오늘 분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 분봉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들락날락 많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강하게 상승을 해줬다가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이때 이렇게 강하게 터져줬어요. 그리고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이 크게 없고 여기서 계단식 하락,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물량을 털었다기보다 개인 물량들이 많이 빠져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은 제가 1500원 선 요번 주쯤에 좀 넘어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로 넘어가 줘서, 근데 또 다시 빠질 수 있어요. 일단 여기에 걸쳐놨다는 게 굉장히 좀 좋은 의미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21선에 좀 안착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이 1500원 선과 지금 2000원 사이에서 계속 횡보해주고 있어요. 횡보. 이 횡보가 계속 지속될 거예요. 아마 이제 유상증자가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돼야지만 또 주가가 상향을 하든 아니면은 좀 정별로 횡보하다 하향하든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급등락이 심할 것이다. 요 정도까지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 한번 볼게요. 댓글이 또 많이 달렸는데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 대해 잘 모르는 게 많아 궁금한 점이 많지만 조금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평단 1200원대 있는데 유증에 참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일 18일부터 신주인수권을 추가 구매하려고 하는데 혹시 구매 제한이 있나요? 많이 구매하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신주인수권이 거래가 될 때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분이 뭐 구주주인지 아니면은 일반 그냥 주주인지 아니면 대한전선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인지 잘 몰라가지고, 근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대한전선 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본주랑 똑같이 왔다 갔다 0810이라고 했죠. 키움증권 기준으로. 그래서 본주랑 똑같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신주인수권 뭐 현재가 이렇게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죠? 뭐 요런 게 있다고 쳐요. 요런 게 쓸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래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 주주는 일단 참여를 못하고 일단 구주주가 먼저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게 있는데 여기 거래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급등락이 있는 이 거래이기 때문에 뭐 일반 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유상증자는 단순히 이제 내가 주식을 받았죠. 그러니까 만주가 있으면 4,500주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매도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거를 유상청약을 해도 되고, 그 부분이니까 여기에서만 좀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지 일반 그냥 말 대한전선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거래가 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두산중공업도 그렇고 다른 종목도 그렇게 해 봤기 때문에. 근데 그 종목들은 계속 쭉 이 신주인수권 거래가 있는데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거래 제한이 있잖아요. 5일이라는 거래 제한이 있어서 요거는 한번 확인을 제가 해보고 내일 다시 한번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박승범님, 그리고 신주인수권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다가가시면 안 돼요. 상한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제가 요거는 다른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피드백을 못 드리고 여기는 좀 제가 다시 방송을 한번 찍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전선이 일단은 두산중공업도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었죠. 얼마 했었죠? 1조 5천억인가요? 굉장히 큰 금액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대한전선하고 취지가 좀 다릅니다. 두산중공업은. 그러니까 대한전선 같은 경우 뭐 채무상환 자금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신사업 투자하는 투자 비용으로 쓰는 명목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두산중공업은 좀 특이사항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유상증자도 그렇고 무상증자도 그렇고 그리고 전환사채 발행하는 것도 그렇고 특이사항에 따라서 악재로 작용할지 호재로 작용할지는 특이사항에 따라 틀려요. 뭐 예를 들어서 시설자금이나 내가 뭐 예를 들어 경영자금으로서 경영자금은 악재예요. 근데 시설자금으로 사용을 하겠다. 추가 신설을 하기 위해서 또는 추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유상증자를 한다. 이러면은 괜찮은데 뭐 채무상환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경영난이 어려서 경영자금을 쓰는 경우는 좋지 못하겠죠. 현정님 신주윤수권 11,965 받은 상태고요. 지금 사정상 절반만 청약하고 절반은 매도해야 할 것 같아서요. 뭐 당연히 일단 지금 손실 상태면 뭘 해도 손실일 거예요. 근데 요 정도 금액을 다 청약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 내가 그 대한전선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 10만 주를 받았어. 10만 주 받으면 얼마죠? 1295원이라고 치면 이게 공이 6개 붙죠.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만약에 10억을 뭐 내가 몇 억을 10만 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만약에 큰 금액을 투자해야 돼. 근데 이거를 할 자금이 없어. 여유 자금이 없어. 그러면 여유 자금이 내가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되는 것까지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다 매도해야죠. 당연히 매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날아가는 돈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현정희님이 조금 부담이 간다 이러면은 절반만 청약하시고 절반은 매도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단이 2122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절반만 청약해도 평단가가 1000원대로 낮아지긴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쵸. 대차 잔고가 좀 많이 늘어나게 되면 뭐 줄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분들이 그 액면 합병이라든 액면 분할이 있으면 액면 합병이 있죠. 뭐 이런 얘기들도 또 떠도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일단은 그 3월 30일 전에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뭐 공시팀에도 연락해보고 해서 여러분한테 좀 정보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걱정할 게 아니에요. 3월 30일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리 대한전선이 뭐 몇천억 추가 수주를 했다. 근데 뭐 장이 지수가 완전 나락으로 간다. 이러면은 못 이겨요, 사실. 그래서 상황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제가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을 제가 방송을 올려 드리도록 할게요. 이 18년 전에 70만원은 뭐 물론 주가가 빠지긴 했는데 뭐 중간에 분할도 있고 뭐 합병도 있고 아니면은 뭐 배당락도 있고 아니면 권리락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줄어든 경우가 많아요. 과거 차트 보면은 뭐 다 고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초록뱀 같은 경우에도 과거 차트 보면은 뭐 몇만 원대 가는데 지금 2,000원이다. 근데 그 금액대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떨어졌을까? 물론 중간에 당연히 그 주주한테도 이득이 가게끔 뭔가 행위를 하고 뭐 권리락이라든지 무상증자라든지 이런 거를 감행하면서 진행을 해왔겠죠. 무조건 악재가 있어서 계속 쭉 빠진 건 아닙니다. 대한전선 기존 주식은 그냥 보유하고 계시면 되죠. 내가 당장에 팔 거 아니면 그냥 두셔도 됩니다. 신주인수권은 아마 55R이 붙을 거예요. 이거랑 대한전선 본주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5거래일 동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유상청약 하셔야죠. 유상청약. 이거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건데 그 돋보기 부분 있잖아요. 돋보기 부분에 유상청약이라고만 검색하셔도 이렇게 나와요. 유상청약 예약 신청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린입니다. 키움증권 하고 있어요. 키움 들어 유상 참여하면 되나요? 18일부터 5거래일 동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런지 이게 제가 일단은 내일 돼서 한번 해봐야지 알 것 같은데 키움증권에서 유상청약이 그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상청약 신청을 하는데 받는 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애매해서
조금 애매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주간사가 정해져 있어요. 주간사가 어디냐? 미래에셋, 그리고 삼성증권, KB증권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1차 발행가액이 1295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유상 청약하려면은 여기 주식에 이 증권 계좌에서 참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것도 어차피 제가 전에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요런 부분을 차근차근 천천히 서서히 제가 조금 뭐 알아보고 여러분한테 피드백을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신준수권 거래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요거는 알아가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내일 되면 뭐 키움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눌러 보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 번씩은 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상증자 그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확정 발행가액 확정이 됐나요? 확정 발행가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메모장에 한번 적어 드릴게요. 대한전선이 현재 예정 발행가액이에요. 가액은 3월 4일날 정확히 확정된다. 최종 금액은 1차 발행가인 1295원, 2차 발행가, 이건 1차 발행가 이거 확정이 된 게 아니야. 원과 2차 발행가액 중 더 낮은 금액으로 단가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2차 발행가액 3월 3일 기준 종가 금액과 3월 3일 기준 주 일평균 주가 중 낮은 금액에서 20%를 할인 적용해서 확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3월 3일 종가가 뭐 1,800원이에요. 그럼 여기서 20% 할인을 하면은 얼마죠? 여기서 1,800원에 20% 하면은 여기서 한 300원 가량 빠지겠죠. 예를 들어서 360원. 그러면은 뭐 1,500 얼마죠? 1,500원인데 예를 들어 1,560원인데 1차 발행가액보다 이게 더 높아. 그러면은 이걸로 책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2차 발행가액이 이 금액보다 낮아. 그러면은 2차 발행가액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알아보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옮겨서 청약을 신청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한번 요거는 내일 정확하게, 제가 여기서 뭐 애매하게 말씀드리면 더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요거는 방송을 정확히 피드백을 드릴게요. 여기 질문도 똑같습니다. 다 달아주셨네요. 저 계속 기다리시면 전 될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은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한전선도 일단은 슈팅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물론 빠졌지만 내일 좀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대한전선 궁금한 거 계속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요. 내일 드디어 이제 신준수권 거래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유상증자 초입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참여해보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내가 경험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 다시 또 궁금하신 거 체크해 놨으니까 방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